1983년 미국의 한 실험실입니다. 부부 79쌍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연구진이 요구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다투는 문제로 15분만 대화해 보라는 것.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표정, 말투, 목소리의 떨림, 눈동자의 움직임까지 전부 기록됩니다. 그리고 4년 뒤 연구진은 이 부부들을 다시 부릅니다. 어떤 부부는 여전히 함께였고 어떤 부부는 이미 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심리학자는 4년 전 그 15분짜리 영상만 보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헤어질지를요. 그가 본 것은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인지 시댁 문제인지 아이 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싸우는가. 그리고 그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4가지 신호를 찾아냈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쓰는 말 중에도 그 신호가 섞여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존 가트맨의 행복한 커플은 어떻게 싸우는가입니다. 저자는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관계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심리학자가 아니라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학자가 사랑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와 패턴으로 봤습니다. 러브랩이라고 불리는 연구소에서 50년 동안 3,000쌍이 넘는 커플을 관찰했습니다. 심박수를 재고 표정을 100분의 1초 단위로 기록하고 목소리의 떨림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에도 법칙이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오늘은 그 법칙을 3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4가지 신호, 싸울 때 뇌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오래가는 사람들이 지키는 하나의 비율.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오래된 친구, 매일 얼굴 보는 동료,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확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관계를 끝내는 건 싸움이 아니라 4가지 독입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많이 싸우는 사이가 먼저 끝날까요? 아닙니다. 가트맨이 50년 동안 확인한 건 정반대였습니다. 행복한 부부도 싸웁니다. 아주 많이 싸웁니다. 오히려 전혀 싸우지 않는 쪽이 위험했습니다.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포기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 문제는 싸우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싸우느냐입니다. 그리고 가트맨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4가지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걸 4가지 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첫째, 비난입니다. 불평과 비난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평은 행동을 말합니다. 어제 설거지가 그대로 있어서 속상했어. 비난은 사람을 말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항상 무책임하잖아. 차이가 보이시나요? 하나는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한 판결입니다. 행동은 고칠 수 있지만 인격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들은 사람에게 남는 건 반성이 아닙니다. 억울함입니다. 둘째, 경멸입니다. 가트맨은 이걸 가장 위험한 도구로 꼽았습니다. 관계의 끝을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단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경멸은 상대를 나보다 아래로 두는 태도입니다. 빈정거림, 비웃음, 눈을 굴리는 표정, 들으라는 듯한 한숨. 돈이나 잘 벌어오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 이런 말이죠. 비난이 상대를 공격하는 거라면 경멸은 상대를 사람 이하로 내려놓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경멸을 자주 받는 사람은 감염병에 더 자주 걸렸습니다. 말 한마디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의 면역계까지 건드린다는 뜻입니다. 셋째, 방어입니다. 방어는 얼핏 무해해 보입니다. 그냥 억울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건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그런데 방어가 상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하나뿐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다. 그러면 상대는 더 세게 비난하고 나는 더 세게 방어합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넷째, 담쌓기입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섭습니다. 대화를 그냥 닫아버리는 겁니다. 대답하지 않고 화면만 보고 자리를 뜹니다. 싸우지 않으니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 가트맨의 관찰에서 담을 쌓는 사람의 85%는 남성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뇌과학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4번 잘하고 한 번쯤 못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는 부정편향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으면 뇌는 나쁜 쪽을 훨씬 더 크고 오래 저장합니다. 칭찬 한마디는 하루면 잊히지만 상처 준 말 한마디는 10년이 갑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흔적입니다. 좋은 것을 놓치면 아쉬울 뿐이지만 위험을 놓치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뇌는 부정을 더 크게 기록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부정 편향 때문에 4가지 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2번째, 싸울 때 당신의 뇌는 이미 싸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트맨의 연구소가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부부의 말만 듣지 않았습니다. 몸에 센서를 붙였습니다. 심박수, 혈류, 땀, 호흡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쟀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대화 도중에 심박수가 분당 100회를 넘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사실상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가트맨은 이 상태를 홍수라고 불렀습니다. 감정이 둑을 넘어서 이성을 통째로 삼켜버린 상태죠.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위협을 감지하면 경보를 울리는 곳이죠. 그런데 편도체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위협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숲에서 만난 맹수든 나를 비난하는 배우자든 똑같이 처리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몸은 즉시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피가 팔다리로 쏠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성적 판단과 공감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억제됩니다. 쉽게 말해 대화하는 뇌가 꺼지고 생존하는 뇌가 켜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 튀어나옵니다. 상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러곤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순간 말하고 있던 건 당신의 이성이 아니라 당신의 편도체였습니다. 아까 남겨둔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담을 쌓는 사람의 대다수가 남성일까요? 가트맨의 관찰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보다 홍수 상태에 더 빨리 도달하고 더 오래 머뭅니다. 심박수가 더 빨리 오르고 더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성은 그 견디기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입을 닫습니다. 본인 딴에는 싸움을 키우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에게는 무시로 보입니다. 같은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 거죠. 서로를 미워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뇌가 다르게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트맨이 제안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목소리가 커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 그 순간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내가 흥분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겠어. 20분만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 왜 하필 20분일까요? 한번 쏟아진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일찍 돌아오면 몸은 여전히 전투태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20분 동안 방금 그 싸움을 머릿속에서 되감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곱씹으면 심박수는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걷거나 음악을 듣거나 숨을 천천히 쉬세요. 몸이 진정돼야 뇌가 돌아옵니다. 3번째, 오래 가는 사람들은 싸움을 없애지 않습니다. 비율을 지킵니다. 가트맨이 찾아낸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숫자가 있습니다. 5대 1입니다. 수학자 출신답게 그는 사랑에서 황금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싸우는 도중에 부정적인 반응이 한 번 나왔다면 긍정적인 반응이 5번은 있어야 관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반응이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 그 말도 일리가 있네 하고 인정해 주는 것. 잠깐 웃어주는 것. 어깨를 툭 건드리는 것. 싸우는 중에도 이 5번이 있으면 상대는 압니다. 지금 다투고 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내 편이라는 걸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 비율이 훨씬 높아야 한다고 합니다.
갈등이 없는 평범한 날에는 20번대 1번까지도 필요하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정 편향을 떠올려 보세요. 부정 하나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긍정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가트맨이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연결 시도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까운 사람에게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날씨 좋다? 이것 좀 봐봐. 나 오늘 좀 힘들었어.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사실 전부 같은 뜻입니다. 나 좀 봐줘. 나랑 연결돼줘.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는 방법은 3가지뿐입니다. 돌아보거나 외면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그렇지 하고 한마디 해주는 게 돌아보는 겁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하고 마는 게 외면하는 거고요. 지금 그게 중요해 하는 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가트맨의 연구에서 몇 년 뒤에도 함께인 부부는 이 연결 시도의 대부분을 받아줬습니다. 헤어진 부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은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이 놓이는 발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트맨은 커플 갈등의 약 69%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10년을 싸워도 20년을 싸워도 그대로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행복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차이는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도 웃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관리. 이게 가트맨이 50년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관계를 끝내는 건 싸움이 아니라 4가지 독이라는 것.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그 중에서도 경멸이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것. 둘째, 심박수가 100을 넘으면 뇌는 이미 대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때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20분의 휴식이라는 것. 셋째, 오래가는 사람들은 싸움을 없애지 않고 5대1이라는 비율을 지킨다는 것. 이 셋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자였던 가트맨이 50년 동안 3000쌍을 지켜보고 내린 결론은 의외로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운명적인 사랑도 완벽한 궁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의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 말을 끝까지 듣는 것, 화가 났을 때 잠깐 멈추는 것, 그 별것 아닌 것들이 쌓여서 오래가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습관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격은 못 바꿔도 대화하는 방식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을 걸어올 때 화면에서 눈을 떼고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게 가트맨이 말한 돌아보는 겁니다. 당신은 요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신호를 잘 받아주고 계신가요? 잠시 멈추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듣고 계신 곳에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켜두시면 새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읽은 책을 계속 뇌과학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뇌는 언제든 다시 배웁니다. 10년을 굳어있던 대화 방식도 오늘 한마디부터 바뀝니다. 당신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그 기술을 배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미노였습니다.